안녕하세요. 미스왕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 가는지 그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24평형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은 가운데 저는 그녀와 단둘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형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숨겨두었던 감정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2년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던 저에게 그녀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부와 처제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2024년 7월 초 진주 혁신도시는 무더위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저 김민수는 혁신도시 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을 잃은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서울에서 30년을 공무원으로 살다가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외에는 특별한 일정도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중앙공원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2년간의 규칙적인 생활로 제 몸은 50대 중반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반소매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부. 깜짝 놀라 돌아보니 48살의 박유미가 큰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유미는 제 처제였습니다. 아내 수진의 여동생으로 한 달 전 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막 이혼한 참이었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흰색 면바지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미야, 갑자기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형부가 혼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이 돼서. 그리고 저도.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갈 곳이 없어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혼 후 서울에서 혼자 지내던 유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서 들어와. 밖에서 뭐하고 있어?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24평형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서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혁신도시의 모던한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골랐던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여자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방은 하나밖에 없어서 유미가 방을 쓰고 나는 거실에서 잘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얼른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형부가 방을 쓰세요. 안 돼. 손님한테 그럴 순 없지. 짧은 실랑이 끝에 결국 유미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를 침대 삼아 이불을 펴놓았습니다. 유미가 방에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 재료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형부, 제가 할게요. 어느새 유미가 다가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요. 형부는 좀 쉬세요. 유미는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변했네, 유미야.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처제로만 보였던 그녀가 이제는 성숙한 여성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부도요.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유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팔뚝과 어깨를 훑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돌아온 직후라 반소매 티셔츠 밖으로 단단해진 근육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부, 언니 생각 많이 나시죠?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매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유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그리움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형부, 벌써 일어나셨어요? 돌아보니 그녀도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얇은 면 잠옷이 아침 햇살에 비쳐 그녀의 실루엣이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응,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유미도 못 잤어? 네. 낯선 곳이라 그런지 잠이 잘 안 왔어요. 유미가 창가로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30cm 남짓. 그녀에게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아침 산책 갈래? 공원 아침 풍경이 예쁘거든. 좋아요. 유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의 공원은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어르신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혼하고 어땠어, 유미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7년을 함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후배랑. 저는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물어봐서. 아니에요. 형부한테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언니도 없고 이제 형부밖에 없잖아요. 유미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강 옆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유미는 이혼 후의 고통을,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형부,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줘서. 유미가 벤치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말을. 우리끼리 뭐.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유미는 청소를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형부, 집이 너무 더러워요. 제가 청소 좀 할게요. 그래. 사실 나 혼자 살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됐어. 유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도 같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움직이다 보니 몸이 자주 스쳤습니다. 점심 무렵 유미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능숙하게 요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내와 닮아 있으면서도 또 달랐습니다. 형부, 접시 좀 꺼내줄래요? 응. 저는 유미 뒤로 다가가 상부장에서 접시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미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제 아랫도리에
그녀의 엉덩이가 닿았습니다. 아, 유미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등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유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초간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 제가 먼저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유미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얼굴 사이의 거리는 20cm도 안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요.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유미가 혁신도시를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자주 가는 카페로 유미를 데려갔습니다. 우와, 분위기 좋다. 유미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혁신도시의 모던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형부, 여기서 자주 와요? 응, 주말마다 혼자 와서 책 읽곤 해. 외롭지 않았어요? 유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외로웠지. 근데 익숙해지더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유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유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혁신도시의 저녁 노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미는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의 스킨십, 카페에서 손을 잡았던 순간, 30분 뒤 유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얇은 원피스 한 장만 걸친 채였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어깨를 타고 흘렀고 물방울이 목덜미를 따라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다 못 말렸어요. 유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원피스가 촉촉한 피부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고 은은한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형부도 빨리 씻고 와요.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을 식히고 싶어서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유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미가 조금씩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어깨 좀 빌려줘요. 유미가 소파에서 내려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유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부, 유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유미가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형부와 처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유미야.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저, 형부가 좋아요.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유미야,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마음이 자꾸
저는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러운 피부가 손에 닿았습니다. 나도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얼굴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저는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안 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유미야. 우린 형부와 처제잖아.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갔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미안해. 저는 거실에서 나와 베란다로 갔습니다.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유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미도 방에서 나왔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 응, 잘 잤어? 네. 짧은 대화 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부, 저 오늘 집 정리 좀 더 할게요. 창고 정리도 하고. 그래, 고마워. 우리는 각자 할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비 올 것 같아요. 유미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서둘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빨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유미가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도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형부, 옷이 다 젖었어요. 유미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흰 블라우스는 빗물에 흠뻑 젖어 속옷이 비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른 갈아입자. 제가 말하며 방으로 가려는 순간 유미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어젯밤 저 상처받았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형부가 저를 밀쳐내서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유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형부도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참으려고 해요? 우린 형부와 처제야. 그게 뭐 어때서요? 언니는 이미 없어요. 우리 둘 다 혼자예요. 유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형부. 유미가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 참을 수 없어요. 형부를 사랑해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도야. 나도 널 사랑해. 저는 유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요? 응. 미안해. 어젯밤에. 이제 다시는 밀쳐내지 마요. 유미가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젖은 머리칼, 촉촉한 눈동자, 떨리는 입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미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유미도 저에게 반응했습니다. 2년 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 그리움, 사랑이 한꺼번에 신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유미야, 정말 괜찮은 거야? 제가 키스 사이로 물었습니다. 네, 후회 안 해요. 유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운 그녀의 몸이 제 팔 안에 안겼습니다.
방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금기를 넘어서 방문을 닫고 저는 유미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형부,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무섭지 않아? 아니요. 형부랑 함께니까요. 유미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젖은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유미야, 사랑해.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형부.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우리 둘의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2년 만에 다시 남자로서의 자신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메말랐던 제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미도 오랜만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상처받았던 마음이 제 품에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긴 후 우리는 조용히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유미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유미가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형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 저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502호에 여자가 들어온 것 같던데? 김민수 씨 부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벌써 여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유미는 그런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형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 수진의 3주기 제사였습니다. 형부, 제사에 친척들 다 모이죠? 응. 우리 관계 들키면 어떡해요? 유미가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심하면 돼. 하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친척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 유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야, 언니 제사 때 올 거지? 네, 엄마. 근데 요즘 어디 있어? 집에 없던데? 친구 집에 있어요. 유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부, 저 거짓말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 유미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저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미야, 아니야. 우리 잘할 수 있어. 아니에요. 형부, 저 때문에 형부가 손가락질 받는 거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신경 안 써. 너만 있으면 돼. 형부, 저도 힘들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거워요. 유미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미의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유미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미안해요, 형부.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혁신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형부, 저랑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저는 유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부, 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유미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유미가 떠났습니다. 배웅은 하지 마세요. 더 힘들 것 같아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유미가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유미가 있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앉던 소파 자리, 그녀가 쓰던 머그컵, 그녀가 좋아하던 드라마. 1년 후 유미에게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소도 지었습니다. 유미가 행복하다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함께하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저와 유미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우리의 시간은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여름, 그 뜨거웠던 계절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못해도 그 진심만큼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스왕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